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생기산 사랑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그 영상분을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주 따뜻하게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크게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두 번째도 이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또 신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셨는데 제가 무척 감사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신장 관련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크거든요. 신장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오늘만 해도 제가 신장 관련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것만 해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개념이에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조금 그분께서 특별히 알고 싶은 거를 좀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영상을 제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생기산을 먹으면요 혈당 조절이 된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이 아닌데 어떻게 혈당 조절이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기산을 처음 당뇨 환자한테 쓰기 시작했을 때요. 이게 혈당을 조절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게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신장혈관이 막혀 있는 사람한테 이 생기산을 써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아가지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고 좀 새롭게 어떤 눈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당뇨 환자의 힘든 합병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치료에 아마 틀림없이 이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생기산은 몸과 노폐물을 빼내는 약이고 그 노폐물을 빼는데 이게 혈관을 청소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당뇨 합병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 써봤어요. 제가 그런 합병증 환자들이 또 용케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써보았는데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혈당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경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론적으로 당뇨 환자들에게 썼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혈당이 떨어지는가 역으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노폐물을 없애고 혈관을 청소하면 췌장이 살아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 것, 혹은 제대로 분비가 되어도 그것이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혈액과 혈관에 관련된 어떤 장애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기산이 노폐물을 빼내고 염증을 치료하고 한다면 당연히 췌장도 치료가 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좀 탁했던 것이 맑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환자분께서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췌장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보다 더 이렇게 추리력이 좋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약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조절되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거의 당뇨약만큼 혈당이 금방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대부분은 혈당이 떨어지는데 한 6개월 정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씩 혈당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럴 때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는 거, 식이요법, 운동 이런 거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생기산을 복용하면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병약을 중단하면 어떤 약부터 구체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약인데 제가 환자들을 상담을 해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약을 병원 약을 아예 못 먹는 사람, 전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사람, 이제 그런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착실하게 당뇨약 인슐린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뇨약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오히려 더 위기감을 느끼고 부담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생기산을 통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그 시스템은 그런 이제 그 원리는 이제 당뇨약처럼 바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해서 그냥 혈당이 그냥 뚝뚝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바로 혈당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생기산은 우리 몸에서 본래에 있는 혈당 조절 시스템을 살려서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순 기능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서 혈당이 이제 조절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 설명서에 당뇨약을 끊을 때 주의사항 이런 거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그거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거 아니고 정말 그 생으로 환자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며 참고해 가며 이렇게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그래요. 공복 혈당을 130에서 150 정도에 맞추시라. 당뇨약을 이제 줄여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사실은 줄여갈 수밖에 없어요. 혈당이 떨어지는데 종전처럼 똑같은 당뇨약을 먹으면 자꾸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저혈당을 이렇게 막 이기려고 단 거를 먹고 참고 견디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생기산을 먹고 내 몸이 회복되어서 종전에 먹던 약이 내 몸에 세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약을 줄이는 게 수순인데 어떤 식으로 줄여갈 것인가. 그러니까 본래 정상혈당이 공복 100 이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사정에서는 그거보다 좀 높은 수준이 좋아요. 그래야지 갑자기 뭐 활동량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이 뭐 미뤄져가지고 공복 타임이 길어졌을 때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거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공복 130에서 150 정도. 가끔 160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공복 혈당이 120 정도 그 이하일 때 약을 하나씩 줄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120이나 120 이하일 때 약을 하나를 줄이면 그것이 한 130에서 150 사이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 되면 그대로 유지해서 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씩 줄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먹던 약을 거의 다 끊게 되는데요. 시간은 그거 끊는데 걸리는 시간은 글쎄요. 저는 당뇨 환자는 최소한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길면은 1년 정도 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떤 약부터 끊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혈당 위험이 가장 큰 약부터 끊어요. 저혈당 위험이 가장 큰 약이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고 먹고 있는 약도 있다면 저는 인슐린 주사부터 줄여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위씩 줄여서 공복 혈당 130에서 150 정도 맞춰지게끔. 이럴 때 식후 혈당은 감안하지 않아요. 식후 혈당은 나중에 당뇨약을 다 끊고 나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결국 다 끊고 나서 생기산을 먹고 이제 그쯤에는 당뇨 치료 완치를 이제 바라볼 때 있잖아요. 그때 완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식후 혈당을 봐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저혈당 위험이 큰 것 인슐린이고 또 먹는 약 중에서도 저혈당 위험이 큰 거, 그다음에 또 소변으로 이 당이 줄줄 새게끔 만드는 좀 어려운 계열의 약이 있어요. 그건 전문 용어인데 그 계열의 약부터 끊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 약국으로 문의를 하시면 전문 약사님들이 더 잘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구체적인 약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면 그 약 중에 어떤 것이 순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생기산을 먹으면 비타민 C, B, 마그네슘을 먹는데요. 왜 꼭 비타민제와 같이 복용해야 되는 이유와 또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기산을 주로 강조를 해서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생기산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제 생기산을 좀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게 BC, 마그네슘이에요.
수많은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 많은 영양제 중에 추려서 엑기스를 뽑은 거예요. 가격 면에서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이 입술의 경제적 부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 좋다는 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장애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영양제 조합이거든요. 대사장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그게 몸속에서 이상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면역이 올라가고 또 기운이 나고 피부도 탄력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좋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혈당이 올라가고 피가 끈적해지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통증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대사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병명으로 치면 당뇨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거 외에 고지혈증 이런 것이 이제 대사질환이거든요. 이런 대사질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B, C,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현대인들은 칼슘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마그네슘은 다 부족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그네슘을 먹으면 다 좋거든요. 다 좋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마그네슘이 다 부족하지? 칼슘이 아니네. 너무 신기했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그네슘이 부족하고요.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에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 비타민 B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C는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이런 것도 막고 모든 면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BC 마그네슘 그래서 혹시 생기산을 못 먹는 분도 BC 마그네슘은 반드시 복용하시라고. 그리고 생기산은 평생 먹지 않잖아요. 그게 먹는 기간이 끝나면 BC 마그네슘으로 계속적인 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번째는 저탄고지 오래 하는 건 안 좋다고 하셨는데 지방을 고기가 아닌 자연 치즈와 버터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실 수만 있으면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렇지만 자연 치즈하고 버터도요 많이는 안 돼요. 예, 많이 먹는 것은 지방은요. 그래서 이상한 거는 우리가 쌀만 먹어도 몸에 지방이 생기거든요. 지방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지방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는 거는 저는 권장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연 치즈하고 버터는 그 고기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연 치즈하고 버터를 고기만큼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보기에는 이 방법 자체가 재료도 좀 고가고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한 몇 개월 작정해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과가 어떤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관찰한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자연 치즈와 버터로 하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네. 질문인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약국 직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질문을 잘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놓치기 쉬운 그 사람들의 질문 늘 들어왔던 거지만 막상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할 때는 거의 다 이렇게 묻혀버리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거를 너무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추가로 얼마든지 영상 제작이 가능하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